하겠습니다. 발표하는 와중에 채팅창을 보고 있을 테니까 질문 언제든지 주시거나 아니면은 목소리로 인터럽트 하고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PR 322번째로 제가 발표할 논문은 CIKM 2018에서 구글이 발표한 Practical Diversified Recommendations on YouTube with Determinantal Point Processes라는 논문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박성남이라고 하고요. 카카오 추천팀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제가 왜 이 논문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논문을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백그라운드, 그리고 관련 연구들과 이 논문에서 제안된 방식, 그리고 추천 성능, 그리고 결론 순서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장 많이 관심 있는 분야가 추천과 NLP인데요. 추천 쪽에서 관심 있는 분야는 딥러닝을 활용해 추천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딥러닝을 활용해서 추천을 한다고 한다면 대표적인 방식이 예측 모델로서 딥러닝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 모델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혹은 리그레션으로 문제를 푸는 방식을 의미하는데요. 물론 리스트와이즈 레코멘데이션 같은 랭귀지 모델 형식의 추천 방식도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은 이렇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혹은 리그레션으로 문제를 푸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클릭을 예측한다고 했을 때 사용하는 방식은 유저가 있고 이 유저가 인터랙트한 어떠한 아이템이 있고 이 아이템 유저를 추천을 하는 상황, 날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도메인이 될 수도 있고 어느 화면에서 이러한 추천이 이루어지는지 이러한 세 가지 피처가 컴바인 됐을 때 과거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 과거의 세 가지의 피처가 주어졌을 때 실제로 유저가 클릭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클릭을 안 한 건지 등을 예측을 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학습할 때에는 되게 간단하게 이러한 모델을 학습을 하면 되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나중에 추천이 나갈 때에는 이 프리딕션 값을 바탕으로 톱 K 레코멘데이션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우리가 NLP에서 어떠한 문제를 푼다거나 혹은 랭귀지 모델링에서 어떤 토큰을 맞추는 모델과 방식과 달리 추천에서 이러한 예측 모델을 활용할 때에는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관심 있는 유튜브 컨텐츠가 이제 머니게임인데 머니게임 관련 유튜브 컨텐츠만 봤다고 했을 때 모델 입장에서는 제가 계속 머니게임만 봤으니까 그 로그만 보고 추천을 한다면 대부분의 추천이 머니게임으로 도배되는 게 맞겠죠. 그게 예측 모델 입장에서는 맞을 텐데 제가 실제로 이러한 추천을 보고 어떠한 만족도를 생각한다고 했을 때 너무 한 가지 컨텐츠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측 모델은 이러한 점을 고려를 하지 못하는데요. 예를 들면 유사한 아이템이라고 한다면 이 유저 말고 아이템과 컨텍스트가 유사한 아이템이라고 한다면 유저에 대해서는 같은 유저에 대해서는 유사한 스코어를 가지기 마련입니다. 제가 방금 말했다시피 머니게임 관련된 컨텐츠는 유사한 스코어를 가지기 마련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는 때로는 추천에서의 만족도 하락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근데 추천에서 자주 쓰이는 멀티암드 밴딧 같은 온라인 러닝 알고리즘은 태생적으로 프로버비리티에서 샘플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측 모델들보다는 비교적으로 자유로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딥러닝을 활용한 예측 모델이 사용되는 캔디데이트 제너레이션이나 러닝 투 랭크에서 얘네 둘이 풀고자 하는 오브젝티브와는 완전 별개지만 예측 성능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최근에 느끼고 있어서 제가 요새 빠져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추천 결과의 캘리브레이션 쪽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유튜브 텐서플로우에 이제 기본으로 나와 있는 이제 레코멘데이션에 대한 설명인데요. 거기서도 이 문제를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간단한 솔루션은 뭐냐면 제가 방금 말한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을 때 가장 간단하게는 이러한
캔디데이트 제너레이션의 예측 모델을 사용한다 하면 다양한 소스의 캔디데이트 제너레이션을 사용할 수 있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예측 모델을 사용을 하더라도 학습을 하더라도 어떠한 캔디데이트 예측 모델은 뭐 텍스트 임베딩만 사용을 한다던가 어떠한 캔디데이트 모델은 콜라보레이트 필터링 베이스드 아니면 뭐 인터랙션 베이스드 피처만 사용한다던가 어떠한 캔디데이트는 그림만 보고 본다거나 이렇게 다양한 캔디데이트 제너레이터를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추천 결과가 한쪽으로 치우쳐지진 않겠죠. 또 하나는 다양한 오브젝티브를 고려하는 다양한 랭커인데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뭐 앙상블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한 오브젝티브는 클릭을 옵티마이즈하고 한 오브젝티브는 뭐 시청 시간을 옵티마이즈하고 한 오브젝티브는 그 뭐 롱텀 골을 옵티마이즈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랭커를 사용하게 되면 추천 결과도 다양해지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뭔가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푼다기보다는 다양한 다른 방식을 푸는 거에서 파생되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이런 것들과 별개로 어떠한 추천 모델을 쓰든지 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은 최종 추천 결과물들의 정보를 활용해서 리랭킹하는 방식입니다. 오른쪽이 이제 한 예시고 뭐 제가 아까 말한 머니게임 예로 들면 오른쪽이 다 머니게임으로 도배되어 있겠죠. 근데 이러한 추천 결과를 장르나 카테고리로 순서를 보정한다거나 예를 들어 연속된 두 개의 컨텐츠는 같은 장르가 되지 않게끔 한다. 이런 식으로 순서를 보정한다거나 좀 더 깊게는 캔디데이트들 간의 뭐 유사성을 고려해서 너무 유사한 아이템들이 연속으로 추천되지 않게 한다라는 식으로 리랭킹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오늘 소개할 알고리즘은 바로 이 밑에 부분 캔디데이트 간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리랭킹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추천 시스템에서의 다양성이라고 한다면 되게 많은 부분에서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설명을 하기 전에 제가 오늘 집중하고자 하는 다양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정의를 하고자 합니다. 익스플로레이션 관점에서의 다양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추천해서 사용하는 다양성인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추천 성능이 기존 대비 조금 떨어지더라도 다양성을 높이면 장기적으로는 서비스나 아니면은 회사 입장에서 되게 좋은 추천 시스템을 만들 것이다 라는 입장에서의 다양성이고요. 그래서 뭐 다양한 컨텐츠를 보여주면 더 다양한 취향을 제공하고 소비하게 할 수 있으니까 추천 시스템이 저의 더 다양한 취향을 학습할 수도 있고 공급자 입장에서도 좀 더 다양한 컨텐츠들이 소비된다고 한다면 좀 외면받는 공급자 뭐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있겠죠. 외면받는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적어지니까 이게 장기적으로는 추천 시스템이 좋다. 그래서 추천 성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트레이드오프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다양성도 고려를 하자라는 측면에서의 다양성이고요. 하지만 이거는 제일 우선적인 목표가 되긴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클릭이 일정 비율 이상 떨어지게 되면 다양성을 고려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은 어느 정도 클릭을 어느 정도 확보된 수준에서 다양성을 고려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이건 아니고 이제 밑에 부분에서의 다양성이에요. 오히려 추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순서를 재배치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한 뭐 머니게임을 봤다고 해서 모든 추천 결과가 머니게임으로 도배되면은 뭐 추천 시스템의 장기적인 목표와 별개로 나 자신의 추천 만족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추천 성능 향상을 위한 순서 재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결국 추천 성능도 높여야 되는 거겠죠. 뭐 간단히 두 개의 알고리즘을 살펴보았고, 네, 이거 논문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유튜브 추천 시스템을 되게 좋아해서 그쪽 논문들을 되게 많이 여기서 발표했다는 걸 느꼈는데요. 예를 들어서 PR 282번째에서는 제가 그 샘플링 바이스 코렉티드 투타워 모델을 소개를 했었는데 이거는 어떠한 유저에 대해서 후보군을 어떻게 하면 빠르게 뽑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쪽에 이제 인베딩 메서드였고 그 다음에 이제 멀티게이트 믹스 오브 엑스퍼트라고 해서 다양한 오브젝티브를 동시에 사용하는 리랭킹 온라인 랭커 방식이었고요.
제가 오늘 다룬 논문은 이 DPP 옵티마이저라고 해서 추천 시스템에서 처음에 몇십억 개, 뭐 몇백여 개의 아이템 중에서 몇천 개 혹은 몇백 개의 아이템을 추린 다음 이 몇백 개의 아이템 중에서 각각을 점수를 매겨서 몇십 개의 아이템을 추린 상황에서 이 몇십 개의 되게 양질의 추천 후보군 혹은 추천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이 추천 결과를 보정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DPP 옵티마이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오른쪽에 폴리시 레이어 같은 거는 뭐 따로 언급은 안 되어 있지만 뭐 되게 하드 룰이겠죠. 뭐 같은 유저한테 같은 상품을 여러 번 연속으로 추천하면 안 된다, 이러한 좀 기본적인 룰 같은 것 같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다룰 부분은 유튜브 홈피드의 추천 구조인데 거기서 이제 DPP 옵티마이저 후보정 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뜬금없는데 관련 연구로 이제 MMR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제가 처음에는 이제 MMR로 좀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MMR이라고 한다면은 NLP에서는 키워드 익스트랙션 쪽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은 검색 분야에서의 결과에 쓰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어떠한 쿼리가 주어졌을 때 쿼리에 대한 후보군이 이제 i개가 주어졌을 때 그 i개끼리의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바탕으로 하나하나씩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코드인데요. 그냥 쿼리랑 캔디데이트 간의 시뮬러리티를 계산하고 캔디데이트들끼리의 시뮬러리티를 계산한 다음에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의 뭐 단점인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하나씩 아이템을 추가해서 기존에 있던 아이템들과 최대한 유사성이 겹치지 않게끔 계속 하나씩 추가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장점은 이해하기 쉽고 구현도 되게 쉬워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 여기 어딨지? 지금 못 찾겠는데, 네, 여기 있네요. 리랭크드, 제가 이거 오타로 쳤는데, 리랭크드 캔디데이트 시뮬러리티가 이제 기존의 어떤 캔디데이트 시뮬러리티고, 거기에 이제 타겟들 간의 시뮬러리티를 디스카운트 해주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제가 다이버시티라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둘 수가 있는데,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통해서 되게 자유롭게 다양성을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보기에도 쉽죠. 왼쪽은 추천 성능이고 오른쪽은 다양성 지표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MMR을 계산할 때 이렇게 좀 해석하기에 되게 좋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단점은 이 포문 하나 때문에 좀 단점이 심각한데요. 한 유저에게 하나의 추천 결과를 낼 때 추천 후보군 개수만큼의 이터레이션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거의 실제 서비스에서는 못 쓸 정도로 비효율적입니다. 이제 이게 기존의 키워드 추출이나 아니면 추천 시스템에서도 MMR을 사용해서 나왔었던 논문들이 있었고요. 이제 그거랑 별개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거는 DPP라는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이거는 되게 오래된 알고리즘이고, 저는 이번에 좀 제대로 공부했었는데 되게 많은 머신러닝 입문 수업에서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소개한 거는 어떤 랜덤 매트릭스를 만들 때 모분포랑 가장 흡사하게 추천 샘플링을 하는 방식으로 DPP가 제안되었고, 여기서부터 약간 좀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생각보다 쉬워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DPP라고 하는 알고리즘은 결국 n개의 추천 후보군이 있을 때 이 n개 중에서 가장 유저가 만족할 만한 k개의 서브셋을 뽑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n개가 이제 아까 추천 후보군에서 이 DPP 옵티마이저로 전달되는 이 몇십 개의 n개고, 이 n개 중에서 내가 추천해 나갈 리랭킹할 탑 k개를 이제 DPP라는 게 찾는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찾냐면 기본적으로 n개들 간의 시뮬러리티 매트릭스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n by n 시뮬레이티브 매트릭스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게 이제 D인데 이 D가 i, j라고 한다면 이 i 번째 아이템과 j 번째 아이템의 디스턴스 자카드 디스턴스인데 두 개의 이제 시뮬러티를 계산한 값이고요. 이 계산한 값을 바탕으로 그 L이라는 이제 DPP에서 사용되는 매트릭스를 하나를 계산해요. 그래서 L이라는 거에서 I 번째는 이제 여기서 이제 용어 정리를 하자면 QI는 그 I라는 아이템의 퀄리티 스코어예요. 퀄리티 스코어라고 하면 이 유저가 이 아이템을 클릭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그래서 원래로 한다면 이 QI만을 바탕으로 추천이 나가는데 이거를 리랭킹하는 게 DPP고요. 그래서 이 LII는 이 i라는 아이템의 퀄리티 스코어의 제곱이고 LIJ는 각각의 퀄리티 스코어에다가 두 개의 디스턴스 값을 디스카운트 해준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n by n 매트릭스가 되고 모든 ij에서 i랑 j랑 같으면 이 값이 되고 i랑 j랑 같지 않으면 이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트릭스를 만든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내가 특정 k개의 서브 매트릭스를 뽑느냐, 이거는 되게 재밌는데 어디 있지? 네, 바로 이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방식으로 이 서브셋의 추천 성능을 평가를 해요. 이 디터미넌트가 결국 2x2 매트릭스에서는 L1 x1 곱하기 x4 빼기 x2 빼기 x3. 이거 제가 잠시만요. 이거를 주석을 여기 작성할 수 있나? 이게 되려나? 되나? 된다. x1, x2, x3, x4가 있다고 했을 때 디터미넌트라고 한다면 이 x1 곱하기 x4 빼기 x2 곱하기 x3잖아요. 그래서 이 값이 결국 x1 곱하기 x4라는 거는 i랑 j랑 같은 행렬, 그러니까 1, 1이고 1, 2고 2, 1이고 2, 2니까 이 x1 곱하기 x4라는 거는 각각의 아이템의 퀄리티 스코어의 합이고요. 제곱의 합이죠. 뭐 4제곱의 합이긴 한데 하여튼 4제곱의 합이고 x2 곱하기 x3는 이 둘의 유사성을 나타내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 L이라는 매트릭스를 만들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 디터미넌트 LY가 특정 서브셋 Y에 대해서 이 Y의 추천 성능과 그리고 Y의 아이템들끼리의 유사도를 디스카운트 해준 값이 결국 이 디터미넌트 LY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Y라고 한다면 전체 모든 서브셋 가능한 것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n개의 아이템이 있다면 이 n개의 아이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서브셋의 개수는 2의 n승계가 될 텐데 각각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로 표현될 테니까 이 2의 n승계의 서브셋 중에서 특정한 서브셋 y의 이 set wise 추천 성능은 디터미넌트 값을 전체 디터미넌트의 합들로 나누어진 값으로 표현한다는 게 이 DPP의 기본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디터미넌트라는 것은 사전에 계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프록시메이션 방법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이게 2x2 매트릭스가 아니라 n에 속하는 k/k 매트릭스에 대해서도 같은 느낌으로 디터미넌트가 결국 그 성능에다가 유사도를 뺀 값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 이거 안 지워지나? 지우기. 부분 드로잉 지우기. 네. 그래서 이게 식인데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LIJ가 이제 QI, QJ 그리고 D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하이퍼 파라미터로 알파랑 그리고 여기 시그마가 정의되어 있는데 이 알파랑 시그마를 그 하이퍼 파라미터로 설정을 하고 이건 그냥 그리디 서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에는
몇천 개의 실제 유저 아이템들을 바탕으로 이 각각의 유저에 대해서 유저에게 주어진 아이템 후보군들이 있을 거고 그 후보군들 중에서 네. 네, 맞습니다. 네, 질문을 주신 게 이제 X1, X4 빼기 X2, X3니까 합이 아니라 곱이라는 거고, 네, 맞아요. 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곱이고요. 그리고 질문이 왜 다른 녀석들이랑 유사한 정도의 퀄리티, 값은 디스카운트 빼준 게 성능 지표가 되는 것이죠? 다른 녀석들과는 최대한 유사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케이스인 건가요? 다른 녀석들과 유사한 정도의 퀄리티 값은 디스카운트. 네, 맞습니다. 이게 애초에 이 알고리즘의 목적 자체가 추천 성능은 추천 성능대로 높이면서 그 연속된 추천 결과들끼리의 유사성을 낮추는 목적입니다. 너무 유사한 아이템들이 계속 추천이 되면은 추천 만족도가 장기적으로 떨어질 거기 때문에 유사한 아이템들, 그러니까 N개의 총 후보군 중에서 K개의 후보군을 찾는 게임인데 이 K개들 안에서는 유사도가 최대한 낮게끔 해주는 게 여기의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사실 학습하는 게 없어요. 학습하는 게 없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D라는 것도 그냥 자카드 디스턴스라서 그냥 계산할 수 있는 거고 퀄리티 값은 이전에 계산해서 넘겨주거든요. 그럼 우리가 뭘 학습하냐? 이 알파, 시그마를 학습합니다. 아니, 뭐 학습이라고 한다기보다는 그리디 알고리즘으로 알파, 시그마를 찾는데요. 어떻게 찾냐면 이게 기존 추천 결과예요. 기존에 그냥 그 DPP를 사용하지 않은 추천 결과가 어떠한 유저에게 어떠한 아이템을 제공을 했을 때 클릭을 했으면 1, 클릭을 하지 않았으면 0이 될 텐데 이거를 내가 알파 그리고 시그마의 값에 따라서 리랭킹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리랭킹을 하면 리랭킹된 랭크가 여기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다 똑같은 1랭크라고 했다고 가정했을 텐데 거기에 이제 여기서의 리랭킹 알고리즘으로 각각의 아이템별로 랭크가 J라는 값이 나올 텐데 이 J라는 값으로 리랭크를 해서 그 얼마나 추천 결과가 상승이 되는지를 이 모든 알파와 이 값에 따라서 다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결과인데요. DPP 큐뮬레이티브 게인은 높을수록 좋은 거고요. 낮을수록 이제 음수가 돼서 되게 나쁜 건데 그 되게 신기하게 이 선을 기반으로 이 선 직전까지는 좋고 이 선을 넘어가면 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이해하진 못했는데 여기서의 가정은 네, 이 서브 매트릭스 어떠한 y의 그 추천 성능이 디터미넌트의 값에 비례하고 이 디터미넌트 값에 비례하고 전체 합은 1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거의 그 가정인데 그러려면 더 쉬운 더 그 지켜야 될 것은 이 디터미넌트가 그 음수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음수가 되면 안 된다는 게 그 여기가 어떤 값이라도 음수가 나온다면 이 총합이 1이 된다라는 보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후보정으로 그 음수가 나오는 부분을 다 0으로 바꿔주는 부분을 여기서부터 좀 많이 발생했다라고 논문에 나와 있었고 그래서 그런 후보정으로 인해서 여기서 성능이 급격하게 하락돼 있다라고 나와 있었는데 저는 뭐 이 부분까지는 왜 이렇게 되는지는 정확하게 이해는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게 간단한 알고리즘이고 그리고 학습이 없이 그리디 서치를 바탕으로 이런 그 알파랑 시그마를 구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넘어간 게 이제 딥 DPP 커널이라는 건데 이런 그리디 서치는 되게 간단한 케이스에서는 되게 좋은 성능을 보여줄 텐데 스케일이 엄청 커지고 유저가 뭐 몇 천만 명 이상 되는 유튜브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그리디로 찾는 게 불가능하니까 그리고 하나의 결과로 고정하는 것도 너무 불안정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딥 DPP 커널이라는 걸 통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제가 아까 말했던 그 QI 그리고 DI를 어떠한 이 바탕으로 FQ랑 G5라는 값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퀄리티 스코어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FQ라는 값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디스턴스 매트릭스 두 개의 아이템들 간의 그 작화제 디스턴스 대신에 컨텐트 임베딩을 해시 커널 및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해서 G5라는 것으로 바꿔주어서 이거를 그 알파나 시그마랑 관계없는 값을 나오게끔 하고요. 이 L이라는 것은 결국 거기 실제 유저가 인터랙트한 1과 0을 넣어주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역전파를 시켜서 FQ랑 G5를 자연스럽게 학습하게끔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DPP 알고리즘에 대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수도 코드로 나타낸 게 이건데, 제가 아까 말한 그 알파 시그마가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고, K개의 그러니까 N개의 포인트 와이즈 비디오 스코어라고 건네준 N개의 아이템들 중에서 K개를 최종 결과물로 내는데 필요하다고 했을 때 Q랑 이거를 배우는 거고, 각각의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이제 n by n 매트릭스를 L이라는 걸로 구축을 한 다음에 이 L이라는 것을 제가 아까 말한 알파 시그마 QD를 통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이거를 오더링에 K개씩 계속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온라인 성능으로 넘어가면 다이버시피케이션 휴리스틱이라고 해서 비교할 만한 베이스라인이 있어야 되니까 되게 간단한 알고리즘들과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푸지 디더핑이라고 해서 제가 아까 처음에 소개했었던 간단한 해결 방법들인데요. 어떠한 유사한 아이템이 연속으로 추천되면 안 되니까 그 이전 아이템이 있을 때 그 아이템과 특정 값 이하로 유사한 아이템들 중에서 가장 추천 성능이 높을 만한 퀄리티 스코어가 높을 만한 애들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퍼지 디더핑을 했고, 슬라이딩 윈도우는 이제 아까 그 K개의 아이템이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라고 했을 때 N개 중에서 그 K개의 아이템 각각이 특정 유사도 이하가 되게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윈도우가 3개라고 한다면 이 3개라는 아이템은 최대 유사도가 뭐 0.8 이하로 되게끔 한다는 식으로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도 있고, 스무트 스코어 페널티라는 거는 퍼지 디더핑이랑 비슷한데, 퍼지 디더핑은 측정의 값과 특정 유사도 이하의 그 아이템들 중에서 가장 성능이 높을 만한 아이들을 추천을 해줬다면, 이거는 직전 K개의 아이템들을 보고 거기서 그 유사도가 낮으면서 성능이 높은 거를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스무스하게 스코어를 페널티 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천 성능은 이거는 그 다양성 지표 면에서는 되게 특이한 결과인데, 기존의 방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했던 익스플로레이션 측면에서의 다양성 형식처럼 추천 성능은 조금 낮아지지만 여기 뒤에는 되게 다양한 아이템이 추천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이런 좀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보였는데, 제가 말했던 가장 간단한 DPP랑 딥 커널 DPP의 경우에는 다양성도 만족하면서도 추천 성능 자체도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 러닝 이펙트라고 해서 그 보통 추천해서 A/B 테스트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이 실험을 특정 A라는 그룹을 고정시켜서 실험을 할 수도 있고, 그 유저를 고정시킬 수도 있고, 트래픽을 그냥 분산시켜서 그 실험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10명 중에서 어떠한 A라는 유저를 딱 정해서 이 유저한테만 주구장창 실험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때그때 10명의 손님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매번 5번째 손님한테 실험을 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유저 해싱 혹은 트래픽 해싱 방식의 A/B 테스트라고 볼 수 있는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그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그 같은 유저에 대해서 계속 같은 실험을 한 결과고요. 그래서 기존 그 대조군 대비 실험군이 점점 더 유의미하게 추천 성능 차이가 벌어진다는 걸 볼 수 있고, 그거랑 별개로 그때그때 트래픽 기반에서 주게 된다면은 추천 성능이 올라가긴 하는데 올라가는 게 계속 올라가진 않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유저 각각을 학습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 모델 자체가 DPP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유저를 고정시키고 학습을 한다면 장기적으로 계속 이 유저들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 유저 그룹에 대해서 배우면서 점점 더 옵티마이즈 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를 러닝 이펙트라는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좀 발표 준비를 많이 못해서 좀 횡성수설했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을 다시 정리하자면 DPP는 추천에서 그 최종 리랭킹에 사용되는 간단하고 그리고 set-wise optimization입니다. 그래서 추천의 다양성을 고려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간단한 DPP 커널에서부터 DPP가 배워야 될 커널 파라미터들이나 그리고 어떻게 DPP를 서빙해 나가는지에 대한 좀 프랙티컬한 방법들을 소개해줘서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그 한계는 이 DPP라는 거는 결국 그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각 유저별로 달라지는 값이 아니고 어떠한 셋이 들어왔을 때 거기서 계산하는 정도라서 유저별로 퍼스널라이즈 된 DPP 커널을 제공하고 있진 않고요. 그래서 어떠한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초반 3개는 머니게임을 보여주고 그 다음 거는 뭐 게임 영상을 보여주고 그 다음 거는 머신러닝 영상을 보여주는 이런 식으로 좀 너무 각각이 다를 필요까지는 없는데 뭐 그걸 너무 각각을 다르게 표현해줬다, 이런 유저별로 만족도가 다를 텐데 그러한 만족도까지는 고려해주지 못한다라는 한계를 여기서는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